이고 9월달에 큐 다이아몬드 했습니다. 네, 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직 강사라고는 하지만 제가 18년 정도 강의했거든요. 근데 아메이 강의는 늘 떨려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그러시겠지만 우리 모두 아메이는 처음부터 다시 낯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의라고는 하지만 사실 내 이야기를 하는 강의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강의는 늘 떨리는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또 사실은 처음이에요. 제가 속한 곳이 아닌 타 그룹에 게스트로 초청받은 건 처음입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또 떨리기도 하고 저희 스폰서님도 가서 진짜 잘하고 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여과 없이 제 이야기와 그다음에 아메이 사업에 제가 느끼는 비전과 가치를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네. 아마 여기 자꾸 앞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죠? 그냥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랠리 하시는 거를 봤어요. 뭐 가족을 위해서 또는 이제 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메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저기 맨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나이가 대충 나오죠. 고등학교 때 IMF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이슈로 저희 집이 이렇게 왜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면 떨어져도 아프지 않았을 텐데 상당히 좀 잘 공주 대접 받으면서 잘 살다가 갑자기 집이 이제 무너져서 좀 많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다 보니 제가 그때 당시에 많은 좀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좀 솔직하게 저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파트너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지금도 저는 공황장애약을 계속 먹고 있고 아이를 가졌을 때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요 앞에 죽전에 살다가 제가 이사 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사실은 자살기도도 2번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자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책을 낼 때 그런 스토리까지도 다 적고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메이를 만나서 저는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졌고 상당히 좀 소심하고 되게 내성적이에요. 되게 내성적인데 이런 IMF라는 게 딱 오다 보니까 좀 어린 나이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걸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를 보고 안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때 딱 50세이셨고 엄마는 10살 어리셔서 40세. 너무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정말 힘든 풍파를 겪으신 거죠.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지만 사실은 대학 입시를 이제 막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의 미대생이었는데 그때부터 저한테는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는 인생과 돈이 있는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이점을 너무 직면하면서 컸고 미대를 졸업을 했는데 졸업장의 유효기간이 끝이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미대에서 이제 저희가 과대도 했었고 이제 과대도 사실은 돈 준다고 해서 했어요. 과대비도 준다고 하고 하니까 또 이제 교수님께도 잘 보일 수 있어서 과대를 했는데 과대하면서 미대를 본 공모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공모전들도 입상도 막 대상도 많이 해서 국민일보나 그런 데 가서 상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졸업하고 나서 제 인생이 다른 친구들 막 술 먹고 놀고 할 때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유효기간이 그 졸업장의 날짜가 끝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친구들은 주어진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가거나 또는 대학원을 갔는데 저는 이제 경제적인 기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갔겠죠. 근데 그게 기초가 되더라고요. 유학을 다녀온 친구와 그리고 대학원을 다녀온 친구가 훨씬 나보다 앞서가는 어떤 그런 사회적 구조를 맛보게 되면서 저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그림이었지만 그때 그림을 내려놨어요. 그림을 내려놓고 나는 잘 살려면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25살 때부터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자격증과 수료증까지 86개예요. 그래서 너무 소심한 사람이긴 한데 좀 약간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그 가난을 맞닥뜨리는 과정 안에서 오기가 발동을 해서 자격증과 수료증을 닥치는 대로 따면서
나는 잘하는 게 뭐지를 계속 발견하려고 했어요. 네, 아메이를 하시면서 어떠세요? 적성에 맞으시나요? 안 맞으시죠? 제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꼭 그렇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적성에 안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일단 적성에 너무 맞지 않았고, 그리고 86개 자격증과 수료증을 따는 그 과정 안에서도 그 어떤 일도 저랑은 맞지 않았어요. 사람이 무서웠고, 사람에게 또 상처도 너무 많이 받았고, 병원에서 근무하기도 했었고, 아무튼 많은 일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사실은 상처만 남기고 저한테는 경험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많은 일들을 도전을 하는 과정 안에서 제가 또 느낀 건 뭐였냐면, 그냥 계속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사회적인 구조, 다양한 일들의 사회적 구조가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동소득의 범주 안에서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나, 누가 더 조금 사람들을 더 많이 하나. 왜냐면 이제 인맥이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인맥을 통해서 일이 들어오고 하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내성적인데도 외향적인 것 같이 살고, 그 가면우울증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 아이들이 상당히 가면우울증이 많대요. 겉으로 웃고 있지만 사실 속은 골마버린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성인들도 많다고 하죠. 어찌 보면 제가 그런 20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속은 골마있지만 겉으로는 늘 웃고, 그리고 사실은 되게 외향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가 2012년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요즘에 아키텍트 어떠세요? 효과 보고 계세요? 네, 반짝반짝 빛나시는데, 제가 성인 아토피였어요. 대학교를 갔을 때, 너무 힘든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저렴한 자취방에서 활동을 했고, 그때 그 곰팡이 때문에 어렸을 때 아토피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 어느 날 갑자기 열꽃이 한번 확 피더니, 저는 내가 왜 얼굴이 울긋불긋하지? 했거든요. 근데 왜 그 있죠? 어린 마음에. 아프면 학교 안 가도 되고, 아프면 아르바이트 안 가도 되고. 그래서 열꽃이 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얼굴에 꽃이 폈어.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체질이 이렇게 확 바뀌면서, 열꽃이 폈던 거고, 그 이후에 성인 아토피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을 해도 화장이 안 먹는 거 아세요? 안 먹는다는 게 뭐냐면, 그냥 뭐 화장이 들뜨는 정도가 아니라, 요렇게 양쪽 볼에 홍조인데, 이 홍조가 그냥 발그스름한 게 아니라 두터워져요, 피부가. 두껍고 까슬거리게. 피부가 한 층, 두 층이 더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 화장을 해도 당연히 여기 더 돋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어린 마음에 알려주는 분들이 주변에 없었으니까 손톱으로 꾹꾹 눌렀던 거예요. 간지럽고 따갑고 하니까. 그럼 더 덧났겠죠. 그럼 이제 혼자 자취하던 상황이었으니까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그냥 앞에 있는 약국 가서 스테로이드제 잔뜩 바르고. 그래서 여기 모공이 상당히 제가 넓고 긴데, 요즘에 아키텍트로 정말 많이 피부가 개선돼서 누가 좋아하냐면 엄마가 좋아하세요. 저희 엄마는 지금도 제 발바닥에 굳은 살을 보거나 제 모공이 늘어진 걸 보면 본인이 그때 당시 못해줘서 그렇다고 우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울어요. 그때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메이 제품을 만나요. 세로라 씨. 네. 제가 그때 결혼을 준비 중이었는데 신부가 신부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장이 안 먹어. 화장이 먹지 않아.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열심히 일을 한 번 돈을 이렇게 갖고 자꾸 피부샵에 가서 돈을 내고 뭐 이렇게 해초 박피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막 까슬거리는 막 뭐 유리알을 막 집어넣어서 막 해초 막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몇 달을 보내면서 해초 박피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강사 언니 이제 친구 언니가 아세로라시드를 저한테 권해주면서 이거 먹어봐라고 하는데, 제가 내성적이고 뭐 소심하다고는 하지만 내성적이고 소심하다고 성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최고의 거절을 했어요. 아세로라시를 툭 쳐가지고 이제 테이블에서 쭉 미끄러져 갔어요. 안 먹어. 나 안 먹어. 이런 거 안 먹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언니는 선물하려던 건데 얼마나 날벼락이에요. 그래서 제 파트너분들, 리더님들께 얘기할 때 그래요. 나만큼 사가지가 없는 소비자는 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내가 최고였다. 이제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다시 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소희야, 너 결혼할 예쁜 신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피부로는 어쩔 수가 없잖아. 뭐든지 지금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번만 먹어봐. 그래서 그 아세로라씨를 먹었는데, 언니가 5알씩을 이제 3번을 먹으라고 하는데 처음에 듣는 입장에서 이상하잖아요. 여기 한 알씩 3회를 먹으라고 하는데 5알씩 3회를 먹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조금 매달려야 됐던 게 맞았기 때문에 언니가 매달려봐란 얘기에 이거 근데 나 이거 한 통만 먹고 주문 안 해? 하고 먹었던 게 아세로라씨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2주 만에 피부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언니한테 전화해서 한 통만 더 보내봐.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한 통을 소중하게 들고 신혼여행을 갔던 네, 다른 거 다 놓고 가도 아세로라씨는 늘 제 가방에 있었던 이제 그게 상비약인 거예요 저한테는. 얘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애착 집착이 생겼죠. 근데 이제 그 언니는 저한테 이제 사업에 대한 거는 전달을 하진 못했어요. 언니가 아프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서 우울증이 너무 이제 깊었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제 인생을 영양제라는 거를 맞이하고 아메이 소비자로서 이 네트워크의 편견을 벗은 그 시점을 이제 맞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2019년에 아메이 기회를 다시 만납니다. 다른 분으로부터. 2018년에 제가 강남에서 이제 강의를, 그러니까 독서 모임을 제가 이제 주최를 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8개월 정도 꾸준히 저랑 이렇게 독서 모임을 참여하셔서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자기소개 하잖아요, 만나면. 근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팁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내 소개를 하고 아메이를 막 이렇게 진행하는 분도 있지만, 저처럼 엄청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메 사업을 정말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도 사실은 되게 내성적이고 그러신 분인데 자기소개를 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전직 선생님이고요. 지금은 그냥 개인 사업 작은 거 하나 합니다. 라고 하시고 끝났어요. 근데 이 풍기는 이미지가 개인 사업 뭘 하시지? 이 궁금증이 계속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늘 정장도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경건하게 입고 오시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전직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전직 선생님을 그만두시고 몸이 아파서 좀 일찍 그만두시고 아파트 이렇게 오피스텔 상가 보면 옷가게 같은 게 있잖아요. 옷가게 하시나? 옷을 너무 이때 단정하게 입고 다니시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독서 모임을 한 8개월 이상 이렇게 같이 하다가 같이 이렇게 그 강남에서 송년회를 하려고 맥주 한 잔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팔짱을 꼈어요. 이제 한 8개월 정도면 저도 조금 이제 다가가요. 8분도 아니고 8시간도 아니고 8개월 정도 되면 이제 그 정도 되면 저도 이렇게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다가가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말씀을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메이 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하는 그 아메이? 내가 먹고 있는 그 아메이? 그래서 제가요, 어디서 그런 행동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일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랬어요. 내일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치킨집에서 만났어요. 치킨집에서 만나서 그동안 아메이를 소비를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나한테 들어왔던 돈에 대한 궁금증. 저 사실 돈이 처음에 입금됐을 때 아메이 본사 전화했었거든요. 나 아메이 사업 안 하는 사람인데 실수로 나한테 돈이 들어온 것 같다. 이 돈을 가져가라. 못 쓴다, 나는 이거 안 쓴다. 하고 전화까지 했던 사람인데, 아메는 뭐 소비자든 사업자든 소비와 소개로 인해서 돈이 들어 막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긴 한데, 그래도 써도 된다는 거구나. 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제가 기존에 있는, 소비자로 그때는 사실 관리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탈퇴를 하게 되면 어차피 가입을 못 하네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잘 됐다. 어차피 가입을 못 하는구나. 그러면서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그럼 어차피 가입이 안 되니까 2달 동안 따라다니면서 좀 봐도 될까요? 배워도 될까요? 아니면 봐도 될까요? 그랬는데 그럼요. 라고 하셔서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 이제 아메이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배워서 2019년 1월에 이제 소비자로서는 이제 청산을 하고 7월에 가입을 하고 그 6개월 동안 이게 사람이 무서운 게 이게 성격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가 효과를 봤던 아세로라씨를 주변에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이런 게 아메이라는 게 이제 본능이 막 꿈틀대기 시작하니까
막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그랬어. 나도 너처럼 안 먹어. 이러기도 하고, 얘기하지 마. 이러기도 하고, 그냥 관심조차 갖지 않고, 난 요것만 먹는다. 이렇게만 했었어. 근데 되게 신기해, 이거.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3년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남편도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고요. 저는 어쨌든 악착같이 그렇게 10여 년을 강의를 하면서 그때 당시 어쨌든 책도 3권 내고, 또 그리고 이제 나름 그래도 또 그 강의의 컨텐츠로는 좀 많이 그래도 이제 알려져 있던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월 1,000 이상씩은 늘 벌 수 있는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기도 이제 연년생으로 낳고 여기 죽전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제가 아메이를 3년만 해보겠다고 했을 때 박수를 치면서 야 역시 너는 우리 딸은 뭐든지 도전해 이랬을까요? 아니면 한숨을 쉬면서 너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후자였겠죠. 근데 저는 그냥 저를 믿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집이라고 하나요? 똥꼬집이라고 하나요? 절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내가 궁금하면 물어보는 거고, 또, 누군가가 아니라고 해도 제가 궁금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정했어요. 딱 3년을 해보자. 대신에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여기서 그냥 대충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전에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돈을 벌려고 애쓰면서 그 세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아메이도 한번 3년만 해보자. 그 작정으로 3년을 했어요. 3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한지 1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2019년 7월에 가입을 하고 9월에 SP를 했거든요. 그리고 2달 동안 좀 떨어졌다가 다시 Q를 하는데 1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의 스폰서님 만난 지 1년 뒤에 2020년에 뭐가 와요? 제가 딱 남양주로 이사를 가자마자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제가 아기들이 연년생인데다가 첫째는 6살까지 열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둘째는 제가 오늘도 오는 길에 인스타에 글을 썼는데 너무 사회에 부적응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쨌든 코로나 기간에 소비자를 만들면서 이렇게 또 큐를 하고 있는데 2020년에 또 이제 암이 와요. 네.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또 이제 그 코로나 기간에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굽이 나한테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뭔가 또 신나고 재밌게 도전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이때까지 바짝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이것도 내려놔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전 그때 이제 아메의 놀라운 힘을 또 다시 느껴요. 우리가 얘기하는 3글자 시스템.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아프고 내가 조금 못해도 이 시스템이라는 이 미팅 안에서 제 파트너들이 크는 거예요. 제 파트너들이 크고 제 스폰서가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감사하게 아메이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내가 잘하면 되지였어요. 내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오만함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강사까지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게 자격 수료증도 80개가 넘게 딴 사람이야. 나 이 정도에 끊기면 나 아메이 잘할 수 있어. 이거였는데 그때 아프고 나서 어떻게 느꼈냐면 정말 이 아메이 시스템과 아메이 이런 미팅의 자리와 정말 나와 함께 도전을 외쳐주고 나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해주는 이 모든 분들, 나를 자극시켜주는 조금 왜 미팅 안 오면 좀 떨어지잖아요. 연료 떨어지듯이. 근데 다시 이 자리에 오면 다시 막 화이팅 외쳐지면서 나도 저기서 저렇게 꽃 받고 싶어라는 마음이 다시 올라오고 이 시스템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미팅 갈 때마다 막 혼자 막 울컥 하는 거예요. 그렇게 2019년부터 또 이제 막 시간들을 보냈고 이제 지금이 2025년 6년 차예요. 6년 차에 저는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큐 다이아몬드라는 걸 지난달에 이제 한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지금 에메랄드라는 핑 그리고 큐 다이아몬드 이렇게로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처음에 독서모임에서 저희 그 스폰서님께 아메이를 전달받았을 때는 제가 했던 부탁은 그거였어요. 제가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 200만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것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거였는데 저는 3년 만에 에메랄드라고 하는 핀을 갖고요.
지금 6년 됐을 때 큐 다이아몬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도 이 앞에서 아메이를 이야기를 하고 제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이라는 거에 힘이 내가 가장 먼저 듣잖아요. 그쵸? 막 소름이 막 돋아요. 어떻게 나처럼 정말 체구도 작고 체력도 저질이고 경제적인 기반도 없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지? 어떻게 내 이야기를 통해서 아메이 비전을 감히 알아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 이 생각을 할 때 너무너무너무 저는 늘 놀랍고 제 스스로가 이 아메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그냥 감사를 하게 돼요. 어떻게 너 그 선택을 그때 했니? 다 말리는데, 다 반대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6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어찌 보면 그냥 아프고 말았을 시간들, 하다 말았을 시간들, 그리고 열심히 그냥 기존에 하던 일만 하던 시간들일 수도 있었는데, 어쩌다 독서 모임에서 아메이 하시는 분을 만나고, 어쩌다가 무슨 생각으로 그분께 내일 저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잡아주시고 또 놓지 않으셨던 스폰서가 계셨고 저 아플 때 대신 끌어주고 대신 또 도전했던 나의 인생을 또 다르게 시작했던 그 파트너들이 있기에 여기까지 왔을까? 너무 얘기할수록 이거는 소름이 돋는 일이고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또 믿기지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구나. 아까 랠리에서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왜 뻔하게 똑같이 얘기할까요? 뻔하지 않나요, 랠리가? 스폰서에게 감사하다. 파트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나는 이유는 여기 만약에 혹시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겪고 있구나. 그 감사함을 겪고 있구나.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저는 저 단어들이 너무 좋았어요. 자산이라는 단어는 쌓이는 거예요. 단순히 한 달을 벌어서 생활비를 버는 게 아니라 자산이라는 거 뭐예요? 쌓이는 거잖아요. 저는 부동산 아니면 뭐 주식 이런 거 꿈도 못 꿨어요. 왜? 그거는 기본적인 내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자산이라는 단어는 친숙하지가 않았는데 이 아메에 왔더니 뭐가 쌓여요? 제 자산이 쌓이는 거잖아요. 자산, 상속, 그 다음에 뭐 평생이라는 단어. 저는 제 미래가 이렇게 안정적일 거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나도 우리 아버지 나이가 되면 그런 위기가 올까? 아버지 나이 50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내 남편은 그러면 더 빠른 시간에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는데 이제 딱 친구를 통해서 회사 이름을 들었을 때 딱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45까지는 괜찮겠다. 그 생각을 먼저 했어요. 왜냐면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닌 사람이 있으면 그때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가 일단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또 뭔가를 찾아보면 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얘기하면 슬퍼하더라고요, 남편이. 내 얼굴에 반한 게 아니었어? 내 안정적인 그냥 그 회사 때문이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평생이라는 단어,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키워드도 너무 좋았어요. 상생.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밥그릇을 뺏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러하잖아요. 아무리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와도 사실 배신당하기도 쉬운 어떤 그런 사회의 구조 안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놓인 사회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상생일 수 있지? 어떻게 도울 때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 있지? 아까 막 뭐 큐사파이어 가신 분들 얘기하시잖아요. 파트너 정말 열심히 도운 건데 내가 이 자리에 섰다. 저도 큐 다이아몬드 갈 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도전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파트너들이 갑자기 PT를 도전하겠다고 손을 들길래, 남편하고 이렇게 줌으로 미팅 중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이아 해야 되나 봐. 지금 다 PT 한다고 손 들었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상생이구나. 이게 정말 상생이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아메이에서 이제 물론 이제 아주 퍼센트핀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라는 걸 하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돈을 벌어주는 나의 자산. 저는 늘 기업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물론 좋은 회사에서 정말 반짝이는 눈으로 제 강의를 듣는 분도 계셨지만 일부 소수의 회사는 회사에서 교육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긴 다 자발적으로 오셨죠, 오늘.
이 좋은 토요일 가을 날씨에 자발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빛나는 건데 회사라고 생각해 볼게요. 다 사장님이 앉으라고 해서 앉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서 보면요, 눈빛이요. 어느 분이 대신 얘기해 주셨어요. 썩었어요. 대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과한 얘기를 해도 되나.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내 자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빛이 반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거를 만드는 미팅, 내 거를 만드는 배움,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대잖아요. 저처럼 제가 INFP예요. 내향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은 좀 떨어지고, 되게 감정적인데, 계획적이지 않은, 최악이죠. 아메일 하기에는 사실은 최악의 조건을 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시스템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못해도 누가 끌어줘서? 스폰서님이 끌어주니까. 저희 스폰서님이 저랑 반대 성향이시거든요. 앞에 아이만 같은 것 같아요. 완전 파워 풀 J세요. 저 대신에 딱 계획적으로 3년 플랜 딱. 이게 뭐야. 그러면서 봤던 것들이 진짜 저의 현실적인 삶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누구나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거. 제가 지금 이 순간 너무 떨리잖아요. 근데 제 팀에서 강의할 때도 제가 분명히 첫 사업 설명이 엄청 떨렸겠죠. 근데 그때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 손을 꼭 붙잡고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평생 이제 이것만 강의할 거니까 그 생각만 하고 떨지 말고 해. 이 강의를 10번, 100번 하다 보면 다이아가 돼 있을 거야.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 인스타에 사업 설명 100회 도전을 해요. 왜냐면 제가 에메랄드였던 핀이 2배로 몸집을 부풀려서 다이아를 가려다 보면 많은 리더들이 후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되든 도전하자 해서 100회를 지금 도전해서 아직 편집해서 안 올렸는데 어제가 아마 53회였을 거예요. 5월 달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그냥 사업 설명을 해요. 근데 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후원이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53회까지 설명을 했지만. 근데 그냥 나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하면 할수록 그냥 더 익숙해지고 잘해질 뿐이지 뭐 다른 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미팅 안에서 들을 때마다. 되게 든든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거 안 해도 되는구나. 새로운 거 안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미팅 안에 있다 보면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게 그냥 저는 최종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서 나가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구나라는 게 이 미팅 안에서 점점 다져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많은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단백질, 프로틴을 먹어야 단단하게 고정되는 것처럼, 시멘트 바르는 것처럼 이 미팅 안에서 저한테 마음이 그런 게 고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먹는 그 공황장애라는 그 약은 저는 강박과 불안 때문에 먹었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IMF라는 기간을 겪을 때 생기기 시작한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단숨에 그게 호전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은 불안하지 않아요. 강박도 없어요. 왜? 그냥 스폰서님의 상담하에 어떤 상황의 변수들은 늘 생기겠죠. 왜 SP만 변수가 있겠어요? 왜 파운더스 PT만 변수가 있겠어요? 다이아몬드도 변수가 있고 그 이후에 수석 다이아몬드 가시는 분들도 다 변수가 있겠죠. 근데 그 앞에 있을 변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변수의 대응을 나와 함께 해주실 스폰서님이 계시다는 생각에 저는 그냥 지금은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할 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아메이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렇고 늘 생각했어요. 평범하고 약한 내가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나. 이 아메이를 할까 말까의 고민의 시기는 저도 있었겠죠. 막 2달 동안 이런 미팅 왔다가도 또 집에 가면 또 아닌 것 같다가도 또 여기 왔다가도 막 소리 지르고 막 통포하시고 막 같이 만나가지고 막 후기 나누시고 난 저런 거 진짜 제일 싫어 이러면서 집에 가고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스피치만 안 시키면 난 아메이 잘할 수 있다고. 저도 그런 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늘 고민했거든요. 근데 나를 위한 자산이고 시스템이구나. 그게 계속 저를 다독여줬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우소희. 괜찮아. 너 조그만 해가지고 팍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이 생겼어도 근데 아메이가 워낙 튼튼한 시스템이고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고요. 이 장표는 저를 정말 한 2년 반 정도 정말 못 살게 반대했던 남편이 만든 자료예요.
지금은 엄청 적극적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고요. 엄청 적극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고, 그리고 엄청 적극적으로 지금 강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희 그룹의 강의에 가서 파트너를 챙기고 있어요. 네. 한 2년 반 정도는 근데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고 안티카페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남편이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던 이 장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맨 꼭대기.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남편이 제 아메이를 반대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저거였어요. 너가 아메이를 하면 우리 지인들에게 너는 피해를 줄 것 같다. 내 가족과 시댁과 내 지인들에게 넌 피해를 줄 것 같다. 이게 이제 강력한 반대의 이유였는데 불필요한 물건을 강매하는 이것도 반대의 이유였어요. 물건을 결국 너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넌 그럴 수 없다. 넌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강매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아메이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체크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체크리스트. 근데 쭉 읽어보시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읽지 못하겠지만 가입비를 떼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지금 여기서 혹시 나가신다고 할 때 저기 뒷문 막을 건가요, 우리가? 자유롭게 입장하실 수 있고 퇴장하실 수가 있잖아요. 결국에 불법적인 기업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고 나니까 저희 남편도 이 아미 사업을 제대로 보고 알아보더라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불법적인 기업이라면 한국에서 지난 30년간 가능했을까? 가능했을까? 정말 수많은 지금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들이 사실은 흔들리는 이유들이 뭐예요? 지속이 안 되잖아요. 좋은 제품의 지속 또는 좋은 어떤 시스템의 지속이 안 되잖아요. 전 정말 네트워크를 많이 이렇게 제안을 봤을 때, 이렇게 아메이를 선택하기 전에 봤을 때, 이게 수익 구조라는 게 계속 바뀌네? 그거 보고 저는 안전하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말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메가 정말 큰 기업이어서 그렇구나라는 걸 저희 남편이 만든 장표에서 알게 됐고, 이것도 저희 남편이 만든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면 집에 와서 이렇게 나 오늘 5명 만났는데 다들 살 게 없대. 이런 얘기 제가 했을 거 아니에요, 소심하게. 그때 남편이 이걸 딱 만들어주더니 이거 가져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PT였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이때 이거를 다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책받침처럼 코팅해서 제 파트너들을 나눠줬어요. 살 게 없다는 분 이거 보여줘요. 살 거 없다는 분 이거 다 보여줘요. 여기서 네가 쓰는 거 5개만 골라. 그럼 5개만 골라요? 이거 보면서 살 거 없다는 분들이 이렇게 낯빛이 바뀌어요. 얘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반대를 해야 되지? 그 다음에는 뭘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제 낯빛이 바뀌거든요. 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일상용품들인 거잖아요. 이거를 남편이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상상만 하고 고민만 나는 스타일이면 남편은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대를 할 때도 그렇게 무섭게 반대를 하더니 협조를 하기 시작하니까 제 그 빈틈들을 다 막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부부사업을 하라는구나 느낀 게 사업의 속도가 2배가 아니라 1+1이잖아요. 11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남편이 만들어주는 이런 꼼꼼한 장표로 제가 느꼈고 이것도 제가 남편 시켜서 만들었어요. 저희 어떤 다이아몬드 리더님 강의에서 이거 장표를 보고 똑같이 사진을 찍어서 이대로 만들어줘 라고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메 제품이 비싸다고 그 다음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처음엔 살 거 없어 라고 얘기했다가 네가 다 쓰는 거야 라고 보여줬더니 근데 비싸잖아. 무슨 주방세제가 14,000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설명을 듣고 사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쿠팡에서 1, 2위 하는 제품들 대신에 그냥 주방세제가 아니라 뭐예요? 친환경 유기농 세제. 좋은 것과 좋은 걸 비교해야지 어떻게 마티즈랑 벤츠를 비교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좋은 것과 좋은 걸 비교한 것으로 내가 얘기를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20병으로 희석해서 쓰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랬더니 한 병이 얼마예요? 700원. 너희 집 혹시 700원이 힘들면 내가 매달 한 병씩 타다 줄게. 제 친구들이 아니야 이런 건 몰랐지 하면서 바꿔 쓰기 시작하는 거죠. GNH 저희 거 바디로션 마찬가지로 피부에 예민한 분들은 상당히 잘 이렇게 알아보고 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 어때요? 여기 지금 비건 이렇게 마크 하나 딱 자랑스럽게 얘네들을 붙여놨는데 저희 거는 어마무시한 인증들을 받고 있죠. 아토팜이 나왔을 때 저희 남편이 또 집요하게 막 검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토팜이 저희가 별 5개란 말이에요. 별 3개짜리도 별로 없어요.
별 3개짜리도 남편이 엄청 사이트 뒤져서 딱 하나 찾았었거든요. 아토팜이 받은 그 별 5개는요, 없어요. 유일무이에요, 유일무이. 뭘 비교해? 거기다가 지금 이거 이렇게 인증을 더 받았는데도 가격은 더 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50세였던 아버지가 지금 78세세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이래요. 암에서 제일 잘 만든 건 이거야. 이게 뭐냐면 한알육수. 한알육수. 아버지 혼자서도 너무나도 잘 요리하셔갖고 드시는. 저희 엄마가 해외에서 일하시거든요. 해외에서. 그때부터. 예전에 그때 집이 힘들 때부터 해외에서 일하시면서 저희 집을 일으키셨는데 혼자 이제 너무 잘해 드시는 한알육수. 이제 매운맛까지 나와서 매운 걸 좋아하는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아무리 쿠팡에서 비교할 만한 대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원료 자체가 너무 다르지 않나요? 이런 걸 설명하는 일이 우리 일인 거잖아요.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께는 따져드리고 그리고 나 원래 비교하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그냥 아메이를 믿고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저도 사실은 비교해서 물건 쓰는 성향이 아니어가지고 쿠팡에서 보면은 쿠팡 추천 그게 그거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청정기도 하나 가습기도 하나 얼마나 좋아요. 우리 고민 끝이잖아요. 전 솔직히 큐 다이아몬드인데 이 얘기하면 스폰서님한테 혼날 텐데 제품 공부 별로 안 해요. 그냥 아메이니까 사는 거지. 그리고 아메이에서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남편이 만들어줘서. 네. 이거는 이제 다른 다이아 리더님 자료를 제가 허락받고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아메이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 알려주면 되는 거고 그죠? 편견을 갖던 사람은 시간을 두고 편견을 없애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건데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사실은 좋아요. 왜냐면 이제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네트워크 제품은 좋다라는 인식들이 이제는 점점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얼마나 우리가 좀 친구의 수준에 맞는 언어로 얘기하냐. 전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대학생 수준의 아메이라고 해서 친구는 유치원생인데 대학생처럼 얘기하면서 호통치는 게 아니라 혼내키는 게 아니라 친구가 유치원 수준이면 유치원 수준에 맞게끔 그죠? 이 똑같은 내용을 그 상대 수준에 맞게끔 어떻게 얘기하냐의 문제지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할 분들은 많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들고 지금은 딱 이 변화의 시기 이제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되는 시기 우리가 딱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경제활동을 찾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아메이 사업에 정말 적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제 아메이가 어떤 회사인지 다들 이제 아시잖아요. 저 여기서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1위라는 거였어요. 자, 볼게요. 정말 많은 네트워크 있고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저는 타사 네트워크 제품들도 좋다고 생각해요. 좋으니까 구전으로 판매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내성적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제품 얘기 못하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초이스를 꺼내는 일이었어요. 초이스가 가방에 딱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누가 붙여놨는지. 이게 안 꺼내지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제가 막상 이제 아메이를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까 이미 다들 그래 아메이 제품은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메이를 해야지. 어떻게 내가 다른 사업을 해? 다른 사업은 내가 1부터 100까지 제품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제품은 좋더라.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근데 나는 비싸서 안 사, 사업은 안 해, 이런 거잖아요. 그거 이제 그 다음에 상담받고 푸는 거고, 처음에 아메이는 제품이 좋긴 하더라. 이 얘기로 저는 일단은 사업에 대한 선택은 끝났었던 것 같아요. 1위 기업이라는 거. 좋은 제품 계속 발명이 되죠. 지금 700여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넘어섰잖아요. 계속 나도 모르는 제품들을 본사에서 교육도 얼마나 많이 해줘요. 저도 모르는 방송들을 보고 파트너들이 요약 정리해갖고 올려주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시스템을 우리는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용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자사 농장? 가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안 가봤어. 그런데 나는 그냥 일단은 공장에서 나온 거를 먹일까, 농장에서 나온 걸 먹일까라고 했을 때 내가 안 가보더라도 일단 정보의 농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나는 그거 선택할 것 같아. 너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니? 너 다 가보니? 제가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너 다 가봐? 다
다 보고 하는 거야? 아니면 아메이라서 그래? 이러면 친구들이, 아메이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좀 그냥, 제가 좀 그냥 심플 단순한 사람이라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요. 넌 그냥 그렇게 해, 그냥. 나는 우리 아이들 농장에서 나온 거 먹여.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 뉴트리트 농장. 옛날엔 다이아몬드가 되면 뉴트리트 농장을 구경시켜줬다는데, 요즘은 안 해줘서,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자, 이런 어떤 다양한 시설들, 뭐 이런 것들 너무 좋잖아요. 제가 어떤 네트워크 하나를 제 동료 언니가 한 분이 하셔가지고, 딱 이렇게 타먹는 주스였어요. 타먹는 주스. 맛있더라고요, 달달하니. 약간 불량품 같기도 하고. 그걸 먹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교육하는 거를 저보고 자꾸 들으래요.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줌으로 하는 거길래 남편하고. 근데 거기 본사 주소가 나오길래 이렇게 검색해 봤거든요. 남편이 이게 맞을까? 라고 했는데요. 주소 검색했더니 정말 허허벌판 땅에 2층짜리 단독주택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게 본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너 농장은 가봤니? 이 규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그런 어떤 깊숙한 진실까지 보고 선택을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맛있는 주스. 그리고 이제 아메 사업이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 1단계. 생필품을 구매하는 마트를 바꾸고 나 혼자 바꿔도 돼요. 그런데 나 혼자 바꾸더라도 포인트를 더 많이 주겠다는 거죠. 다른 마트는 막 0.01%, 0.02%인데 아메이마트는 바꿔 쓰다 보니까 3%부터 캐시백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괜찮겠구나, 1단계. 그리고 2단계는 뭐예요? 마트를 바꾸고 좋은 경험을 소심하면 소심한 대로 좀 더 적극적이면 적극적인 대로 내 성향에 맞게 경험이 쌓이면 다 내 나름대로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소심하기도 하지만 저는 소심한데 직설적이거든요. 소심한데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탁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믿고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트를 바꾸고 제가 좋았던 경험들을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알리고 더 경제 혜택을 얻는 거죠. 저희 엄마가 해외에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오세요. 그러면 딸이 워낙 일 중독, 돈에 먼 딸이잖아요. 돈에 눈이 먼 딸이잖아요. 늘 피부가 막 거무튀튀하고 막 엄마가 막 피부샵도 다니고 해라. 젊을 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딸은 정작 관심이 없고 늘 되게 속상했었는데 이번에 아키텍트 제가 했잖아요. 이번에 오시더니 처음으로 네 피부가 좋아 보여서 이번에 너무 한국 왔는데 행복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때 딱 아키텍트를 드려야 되는데 엄마 아키텍트 프로모션이 왔는데 파트너가 스폰서님 소비자께 안 와요. 그래서 가져가가지고 저희 엄마 거가 지금 안 와요. 곧 출국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 일단 좋은 거 알았으니까 일단 갔다 다시 와요. 그때 드릴게. 그래서 엄마 아직 못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좋은 경험들을 알리는 거죠. 알리는 거죠. 그죠? 엘사백 쓰시고 저희 아버지 78세 아버지도 이제 머리가 풍성해지셨어요. 제주도를 한 달 살기를 하러 가셨었는데 2주 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한 달 살기 하셨는데 한 달 살기 가셨는데 왜 오셨어요? 했더니 엘사백을 써야 되겠다는 그 불안감에 내 머리가 빠질 것 같아서 2주 만에 돌아오셨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있고 예전에 그 본사에서 그 영리더 미팅 때 제 사례를 어떤 직원분께서 얘기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저 엘사백 쓰고 동네를 돌아다녀요, 밤에. 밤에. 빨갛게 이렇게 켜있잖아요. 근데 말은 못 걸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조용히 걸어 다녀요. 그럼 한 바퀴 돌면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고 저를 이렇게 보고 가요. 근데 저희 단지에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2바퀴를 돌면 그때 물어봐요.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머리 나는 거예요. 근데 팔리진 않았는데, 그거로 이제 아메이하는 애기 엄마로 그 동네에서 유명해요. 말을 못하면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엘사백 쓰고 요즘에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예요. 엘사백 쓰고. 딱 좋은 날씨. 머리도 따뜻하고 좋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의 본질은요. 생필품을 구매하는 곳을 바꾸는 일. 그리고 바꿀 수 있도록 친구에게 알려주는 일이고 또 마트 바꾸기라면 좋은 점에 대해서 또 알려주는 일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관심이 있고 누군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관심이 있는 분께 얘기하면 돼요.
대신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찔러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해. 얘기는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그 얘기도 못해서 사실은 SNS에 써놨어요. 아메이함. 그렇게 해서 주변 분들한테 저 아메이 한다는 걸 알려줬고, 지금도 제가 큐 다이아몬드를 갖다 그랬더니 다이아몬드라는 건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연락이 스물스물 와요. 동료들한테. 야, 너는 나한테 샴푸 한 번도 판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해?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그럼 만날래? 그러고 만나서 설명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할 때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나는 그냥 내 속도대로 꾸준히 알리는 일이다. 그리고 물건 판매가 아니라 스스로 아메이에서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팅 초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냥 날 위해 한 번만 가줘. 저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미팅에 오면 마트를 보게 되잖아요. 그때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아메이 마트가 되게 예쁘게 생겼네. 그리고 카페를 와서 보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옛날에 네트워크하던 다단계 하던 아줌마들이랑 다르다. 다 왜 이렇게 젊고 예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변에 알리고 그다음에 내 노력에 대한 정당한 수입을 받는 권리를 찾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끔 할까? 그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이 문장들을 어떻게 내가 내 지인에게 눈높이에 맞게 할까? 그래서 저는 파트너분들이 맨날 제 파트너들이 막 여기 죽전사는 또 저 파트너 한 분 있는데 막 뭐라고 저한테 해요. 저는 이과예요, 스폰서님. 그러니까 빨리 카드에다가 뭐라고 써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래요, 저한테. 그거를 고민하는 일인 거거든요. 카드에다 어떤 멘트를 적을까? 어떤 문장으로 내가 저 소비자의 마음에 들어갈까? 그거를 저는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에 사업의 본질은 뭐다? 바꾸는 거. 생필품을 바꾸는 일. 그 다음에 또 배우는 일. 열심히 배우는 일.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저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할까? 저 사람은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를 적어놨다가 그냥 내가 그렇게 따라해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진 찍으시는 거잖아요. 나도 저 자료 사용해서 주변에 알려야겠다. 그죠? 알리기. 알리는 건 이제 본능이 작동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 사업이 잘 되는 타이밍은 도전하는 타이밍이거든요. 왜 도전하는 타이밍에 아메 사업이 잘 될까요? 눈빛이 바뀌어 있어요. 눈빛이. 살짝 돌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반짝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미친 것 같기도 하고, 그 눈빛일 때 사람들이 확실히 거절을 못 하고요. 왜? 얘가 일단 돌아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거절을 못 하고, 그리고 그 기운에 딸려오더라고요. 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고, 바꿔 쓰고, 알리는 건 어떻게? 내 본능. 일단 눈빛을 바꾸자. 눈빛을 바꾸자. 그래서 아메이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이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웠고 회원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다. 아메이가 너무나도 똑같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 아메이 사업 정말 낯설었어요. 너무 낯설었고 그리고 정말 많이 실패했어요. 별로 알고 있지 아는 사람 몇 되지도 않는데 너무 실패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가끔가다 정말 내 모르는 사람의 지인으로부터 또 약간 성공을 또 맛볼 때도 있고 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작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두렵지부터 시작해서 자 두렵지 시작. 저는 돈이 필요했으니까. 아메이 왜 하세요? 돈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아메이 말고도 나는 두려워서 안 할 수 있는 일 많아. 근데 그게 어차피 아메이가 너무나도 좋은 도구라는 걸 내 머리가 이해를 했다면 내가 이게 성격에 맞건 안 맞건 내가 느리건 빠르건 난 그냥 할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오늘 여기 게스트 스피치를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요? 막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전화 받고. 근데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은 적은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아메이 일이 내 미래를 바꿔줄 거는 내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익숙해질 날이 올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 35%의 개념을 저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해요. 이건 오늘 조금 혹시라도 오늘 사업 초기 리더님들 계시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 1차 보너스는 나와 나의 그룹의 합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이해를 하고요. 2차 보너스는 내가 도와주는 거. 도와주는 거에 대해 받는 정당한 어떤 보너스. 3차 보너스는 파트너의 파트너까지 돕는 보상.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이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많은 소비자들도 이해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35%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파트너들의 도전 선포로 지금 이제 큐 다이아 갑니다. 그래서 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fe이라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오늘도 그런 시간을, 그런 기회를 갑자기 저한테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아메 사업은 나 혼자서 멋진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가문을 바꾸는 일이에요. 가문을 바꾸는 일. 이런 기회 흔치 않겠죠. 그래서 정말 나로부터 가문을 바꿔서 이대까지 상속할 수 있는 그 멋진 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성과 내셨으면 좋겠고요.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 찾아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거 저희 남편이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드릴까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만 있어도 복 받은 것이다. 아메 사업이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메 사업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많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뀌지 않을 것에 집중하라고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강의 똑같이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면서 사업할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10년 후에 또 다른 어떤 정말 멋진 세상 속에서 저와 함께 마주치면서 그때 첫 게스트 스피치 저 들었던 리더입니다 라고 해서 인사해 주시면 제가 오늘을 기억하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알아보시고 더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저는 이 본사에서 얘기했을 때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사는 게 다르면 사는 것이 달라진다. 오늘 여기 1층 마트에서 많은 물건 구매하셔서 가시고 사는 것이 달라지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